1879년 9월 2일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부 광석동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안중근 집안은 학문적 재능이 뛰어나고 해주 일대에서 이름난 부자였어요. 여보,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고생 많았어요. 얼굴이 당신을 쏙 빼닮았네요. 그런데 가슴과 배에 점이 7개가 있네요. 그러네요. 꼭 저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의 기운이 우리 아이에게 담긴 것 같아요. 커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겠네요. 며느라가 이리 어여쁜 손주를 낳아줘서 고맙구나. 점이 7개 있으니 이름은 나능칠로 짓는 게 어떻겠느냐. 잘 어울리네요.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은칠이라고 불렸던 안중근은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어 본명인 안중근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1904년 러일 전쟁과 1905년 을사늑약은 안중근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일본에 분노한 안중근은 나라를 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극 활동에 뛰어들게 돼요. 1906년 사문학교를 세우고 돈이학교를 인사하는 등 교육개몽 활동을 펼치고 힘을 쏟았어요. 훗날을 위해 미리 교육하고 갖가지 일에 힘을 써서 실력을 기른다면 아무리 큰 일이라 하더라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그리고 평양에 국제보상기송회 컨소지부를 설치하여 국제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국제보상운동은 일제가 대한제국정부에 제공한 국제 1,300만 환을 갚기 위해 국민들 스스로 턴을 모은 민족운동이에요. 안중근은 가족들에게 발찌와 먹거리 등 기금서를 모두 바치도록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보상운동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지금부터 우리 집안에 있는 금부치와 폐물 등 팔만한 것들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모금활동을 벌여서 일제에게 빚진 돈을 다 갚아야 합니다. 지부장인 우리 가정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국제보상운동이 성공할 수 있으며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구나. 아가, 어서 우리 집에 팔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찾아보자꾸나. 좋아요, 어머니. 자,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전부란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니? 어서 가져가서 처분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렴. 교육사업과 계몽운동에 전념하던 안중근은 일본의 동감전제를 계기로 무장투쟁을 하게 돼요.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고정관제를 강제로 폐위시켰어요. 또한 전미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군대를 해산하고 산림과 관산, 절도를 뺏는 등 한국의 식민지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했어요. 이를 본 안중근은 결심했어요. 교육으로 100년 되기는 가능하나 당장 맑아는 나라를 구할 수는 없구나. 조국에서만 투쟁을 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다. 이제부터 나는 조국을 떠나 해외로 가서 무장투쟁을 펼칠 것이다. 1908년 6월 독립운동가 이범윤과 위변대장 최대형리연합방 연해주 위변부대는 국내 진군작전을 시작했어요. 안중근은 대한미군 참모총장의 직책으로 300여 명의 병력을 맡아 작전에 참여했어요. 이 과정에서 일본군 포로들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일본군 포로들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없애버려야겠죠? 아니요, 모두 풀어줍시다. 예? 풀어주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맞아요. 우리 본거지를 알고 있는데 풀어줬다가는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국 공법과 인도주의에 따라 풀어줘야 합니다. 이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들을 모두 풀어줍시다. 하지만 일본인 포로를 놓아주는 바람에 은거지가 달러나서 대패배를 하였고 병사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얼마나 죽고 살았는지조차 몰랐어요. 안중근은 한 달 만에 겨우 연해주로 돌아왔지만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모으기란 쉽지 않았어요. 대규모 국내 진군작전이 실패 후 안중근 위사는 3개월 동안
원해주 각지의 한인 마을을 돌며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 했어요. 하지만 한인 사회에서 일본에 대항하는 열기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싸늘한 반응이었어요. 교육만으로 독립을 이룰 순 없다. 이제는 힘을 길러야 한다. 안중근 미사는 항일 무장투쟁을 결심하고 같이 할 동지들을 모았어요. 조국에서 살아갈 그날을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태양아래서 싸웠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일이 없으니 나무 비웃음을 면할 길이 없어. 생각컨대 특별한 단체가 없다면 무슨 일이든 목적 이루기 어려울 것이오. 그리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 안중근 미사는 동지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나 안중근 그리고 동지들, 오늘 우리 손가락을 끊어서 맹세를 합시다. 어떻소? 좋다. 안중근 미사와 몇 명 동지들이 왼손 무명지 끝마디를 자르고 태극기 위에 대한 독립 네 글자 혈서를 썼어요. 오늘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토록 기억되리. 이후 안중근 미사와 동지들은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09년 10월 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안중근 의사는 놀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일본 이토공이 이번 달 말에 하얼빈에서 러시아 대장 대신과 주청 러시아 공사와 회견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안중근 의사는 다짐했어요. 나라를 빼앗은 원수 이토를 내 손으로 반드시 처단하겠다. 그렇게 나흘 지난 1909년 10월 26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아왔어요. 낡은 양복을 입고 권총을 챙긴 안중근 의사는 오전 7시 하얼빈역으로 향했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이토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순간 안중근 의사는 세가구역에서 이토를 기다리던 우덕순이 거사를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토가 러시아 공사와 회견을 마치고 열차에서 내리자 안중근 의사는 흉강장으로 향했어요. 러시아 관리들이 호위하고 있는 누런 얼굴에 흰수염을 가진 저 늙은이가 분명 이토일 것이다. 이같이 염치 없이 감히 천지 사이로 누비고 다니는가? 안중근 의사는 곧바로 권총을 꺼내들고 앞으로 뛰어나가 오른쪽을 향해서 네 발을 쐈어요. 총을 쏘자마자 러시아 헌병이 와서 그를 붙잡았어요.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 만세를 의미하는 코레아 오라를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로 3번 외쳤어요. 코레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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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는 정거장 헌병 분파소로 붙잡혀 들어갔어요. 11월 3일 안중근 의사는 일본 정부의 훈령에 따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으로 이송됐어요. 안중근 의사는 일본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어요. 나는 3년 전부터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있던 일을 실행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여 이토를 죽였고 또 참모 중장으로서 계획한 것인데 지금 리슨 법원에 공판정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일본의 한국 침략 문제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것, 한국 병합의 좌절 등의 이유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가 커지는 것을 걱정했어요. 따라서 일본은 안중근 의사가 신청한 외부 변호사 6명 대신 일본인 관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또한 일본은 안중근을 회유하여 이토 오해론을 자백받으려고 했어요. 본인은 이토 히로부미를 오해하여 살해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한국 침략과 동양의 평화를 교란한 이토를 주기 위함이었어. 일본의 4천만 인민과 한국의 2천만 동포를 위해 또한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천황의 충의를 다하기 위해 이번의 거사를 결행한 것이오. 지금까지 이미 말한 대로 나의 목적은 동양 평화에 대한 문제에 있고 일본 천황의 선전 조치과 같이 한국으로 하여금 독립을 공고히 하는 것은 내 평생의 목적이자 또한 평생의 일이오. 그런데 이토가 통감으로 하는 짓은 입으로는 평화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반하고 있고 이토가 있어서는 동양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결행한 것이오. 1910년 2월 14일 일본 법원은 일본 형법 제199조인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어요. 안중근 의사는 5개월간 여순 감옥에서 힘든 투옥 생활을 하면서도 문필 활동을 활발히 하였어요. 안중근 의사는 대표적으로 안흥칠 역사,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어요. 동양평화론 집필을 위해 사형 집행일을 연기할 것을 약속받았지만 일본은 약속과는 반대로 며칠 뒤 사형을 집행하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1910년 3월 26일에 사형이 집행되었고 1910년 3월 26일 30세의 나이로 순국했어요. 안중근 의사는 순국하시기 전 옥중 생활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행복 추구를 담은 동양평화론을 집필했어요. 그러나 동양평화론은 일제가 서둘러 사형을 집행하면서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순국하셨고 오늘날까지 서문과 정감 일부만 전해오고 있어요. 하나, 동양의 중심지인 미순을 영세 중립지대로 정하고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둘, 한중일 3개국이 일정한 재정을 출자하여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동화폐를 발행하여 어려운 나라를 서로 돕고 셋, 동북아 공동 안보체제 구축과 국제평화군을 창설할 것과 넷, 로마 교황청도 이곳에 대표를 파견하여 국제적 승인과 영향력을 갖게 하자는 것 등이었다. 이는 1910년 2월 17일 관동도독부 히라이시 고등법원장과 안중근 의사의 면담 기록인 청취서 내용 중 안중근 의사가 쓰고자 했던 동양평화론 부분에 대한 일부 기록이에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안중근 의사가 한반도 내에 국권 회복운동을 하면서 세운 지표로서 독립운동의 기초적 배경이 된 사상체계예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사상은 오늘날 국내의 안보 및 외교적 이슈에 국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값진 교훈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지 1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안 의사의 유해는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죽거든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조국이 주권을 회복하면 고국에 이장해달라는 이 유언은 독립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안 의사의 시신 혹은 묘소가 향후 반일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염려한 일제가 자국의 법률인 감옥법 제74조를 무시하면서 시신을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장지조차 절대 비밀에 붙였기 때문이에요. 1945년 해방 이후 안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어요. 1948년 백범 김구는 남북협상회의에서 김일성에게 안중근 유해 발굴을 제안하였고 2008년에는 현대적 장비와 기술로 유해 발굴을 진행했어요. 그러나 국내외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현재까지 유해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해가 묻힌 장소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권 회복을 염원하며 동양의 평화를 외친 안중근 의사와 그의 사상이 함께 한반도를 기점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더욱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